처음 나오는 내용은 1과 에너지인데, 자, 1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1을 한다라는 건 이제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work라고 하죠. work, W라고 표현을 해요. work, 일을 한다, W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떤 물체가 여기 수평면에 놓여져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얘를 이렇게 잡고서 밀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밀 겁니다. 자, 미는 힘을 F라고 표현해요. 힘을 가지고 딱 미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위치부터 여기까지 밀 거예요. 지금부터. 자, 민다는 건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서 위치를 이동시킨 걸 의미를 하고요. 점선을 여기다 찍은 이유는 뭐냐면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찍은 거야. 물체의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이동 거리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동했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동 거리를 S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얘는 F라는 힘을 가해서 S만큼 밀었어. 그럼 일을 한 겁니다. 그죠?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으니까 일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그래서 일의 양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힘 곱하기 이동 거리를 가지고 일의 양을 구합니다. 힘이 세면 셀수록 일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일과 힘은 비례 관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같은 힘으로 더 많이 이동시키면 일도 많이 한 걸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일은 뭐에도 비례한다? 이동 거리에도 비례합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공식이 바로 이런 일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만든 공식이 일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일의 단위는 뭐가 되냐면 단위는 자,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을 하고요.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사용해서 단위는 뉴턴과 미터를 곱한 뉴턴미터라고 씁니다. 뉴턴미터. 일의 단위를 뉴턴미터라고 쓰고 뉴턴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줄이라고도 불러주는 거야.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N의 힘을 줘서 10m를 밀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한다? 일의 양은 10N 곱하기 10m. 그래서 100Nm. 다른 말로 100줄만큼의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여기가 마찰이 없는 면이야. 마찰이 없는 면에서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내가 10N의 힘으로 10m를 쫙 밀어서 탁 놨어. 그게 여기야. 그럼 얘는 정지 상태였던 물체였지만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요 A라는 물체는 내가 이 일을 해줄 만큼 뭐가 생겼을까? 운동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다시. 정지에 있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없잖아. 얘를 내가 밀어서 탁 놓으면 흉 갈 거 아니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일을 해줬기 때문에 저 녀석한테 에너지라는 게 생겨난 거야. 이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일을 해준 만큼 생겨나니까 너는 그러면 에너지가 얼마야? 너의 에너지 좀 말해봐. 100줄이요 라고 말한다. 얘가 얘한테 100줄만큼의 이 일을 해줬잖아.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긴 거야. 이 에너지를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 운동 에너지라고 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으로 구하거든요. 쌤이 지금 100줄이라는 이 값을 이거로 구했니? 아니야.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겼을 테니까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겼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내가 일해주면 일해준 게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일과 에너지의 관계야. 또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 가지고 뭐도 할 수 있다? 일도 할 수 있어요. 에너지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를 잠깐 보여줄게. 여기 높은 곳에 어떤 물체가 놓여져 있는데 밑에 이렇게 생긴 못이 이렇게 바퀴랑 말랑 이렇게 박혀있는 살짝. 자, 이 물체를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현재는 정지 상태인데 떨어지면서 속력이 붙죠. 속력이 붙으면서 얘가 떨어지기 직전에 이 녀석은 V라는 속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돼요. 맞죠?
꽝! 해서 멈췄어. 멈춘 대신에 그럼 에너지가 없어졌죠? 에너지가 어디 간 거야? 못이 쿵 박힌단 말이야. 못이 박힌다는 건 못을 때리는 힘, 그리고 이동시킨 거리, Fs. 못을 꽝! F라는 힘으로 때려서 S만큼 밀어내렸기 때문에 1 한 겁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1 해준 거, 1. 이게 무슨 예가 되는 거야? 에너지가 있는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과 에너지가 아주 자유롭게 서로 호환이 돼요. 움직입니다. 전환이 돼요. 자, 왜 이렇게 자유롭게 전환이 되냐면 이 녀석의 단위와 이 녀석의 단위가 뭐하기 때문에 같아요. 에너지의 단위도 줄을 사용합니다. 운동 에너지 100줄, 일의 100줄, 그죠? 줄.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 그리고 일의 단위가 똑같아요. 단위가 똑같으면 마음대로 호환시킬 수 있어요. 단위가 똑같으면 마음껏 호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과 에너지의 관계야. 뭐 수직으로 힘을 가하면서 이동하면은 일한 게 아니다. 이런 거는 여기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예전에 일을 배울 때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죠. 여기서는 일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배경 지식으로 알고 출발하자.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라는 걸 오늘 처음 배울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 두 번째 갑니다. 포텐셜 에너지. 이 포텐셜 에너지란 녀석은 중학교 때는 포텐셜 에너지라고 배우지 않았어. 그때는 뭐라고 배웠냐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습니다. 자, 어떤 물체가 지표면에서 높은 곳에 떠 있어. 얘가 가진 에너지가 뭐야? 위치 에너지입니다. 그죠? 위치가 이만큼 변화됐으니까 생긴 에너지,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거든요. 위치 에너지를 옛날에 기호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EP라고 표현했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옛날에 EP라고 표현했는데 이 P가 뭐야? 이게 포텐셜이야. 포텐셜 에너지에서 P라고 썼던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 옛날에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이 공식이 9.8 곱하기 M 곱하기 H였거든요. 아주 오래전의 기억이야. 9.8 MH를 구한다. 왜 공식이,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왜 공식이 이런 공식으로 구해야 하는지를 배울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 야,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이거야. 그냥 외우라고 했던 거야. 외우라고 했지만 지금부터 뭐 해야 돼? 외우는 게 아니라 뭐다? 왜 이 공식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일과 에너지의 관계로 이해하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배경 지식, 간단한 배경 지식인데 첫 번째는 질량과 무게의 관계예요. 기억납니까? 쌤 몸무게가 얼마인지 알아요? 몸무게. 안 궁금하다고요? 쌤 몸무게 밝힐게요. 오늘 처음이야. 쌤 몸무게는 588N입니다. 몸무게는 588N이야. 뭐 이렇게 많아요? 많은 게 아니야? 되게 적당한 무게입니다. 쌤의 질량이 얼마냐고 물어본다면 약 60kg쯤 됩니다. 질량과 무게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질량을 무게로 바꿀 때 지구에서 뭘 곱한다? 9.8m/s 제곱이라는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무게를 구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질량하고 무게는 다르다. 몸무게가 얼마예요? 그러면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무게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량 있죠? 당장 무게로 환산해서 기억하십시오. 친구가 나에게 몸무게를 물어본다. 선생님이 몸무게를 물어본다. 정확히 무게로 대답해 주십시오. 무슨 네가 400이 넘으면 말도 안 돼. 무게라면서요. 무게를 물어봤으니까 무게로 대답해줘. 쌤이 알고 싶은 건 질량이세요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질량은 이 정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질량과 무게는 다른 거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미움 받겠죠? 왕따를 당하거나. 아무튼 질량과 무게는 진짜 완벽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잘 봐.
자, 질량과 무게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자, 질량을 기호로 m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9008이 뭐냐면 중력과 속도라고 해서 g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m에다가 g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무게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야. 무게가 뭐다? mg입니다. mg가 무게야. 자, 질량 m짜리 물체. 여기 질량 m짜리 물체. 이 질량 m짜리 물체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mg가 이 녀석의 무게입니다. 자, 이제 설정해 볼게요. 자, 공식은 기억합니다. 공식은 9.8 mh로 구하는데 저게 왜 나왔나 보여줄게요. 봐봐. 어떤 물체가 지표면상에 그냥 놓여져 있어. 질량 m짜리 물체입니다. 이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릴 거야. 들어 올려서 이만큼까지 몇 미터 높이까지 h라는 높이까지 들어 올릴 거예요. h가 high 그래서 높이를 말합니다. 질량 m짜리 물체를 h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면 나는 뭐 해줘야 돼? 힘을 가해야 돼. 그죠? 얘한테 얼마의 힘을 가해야 할까요? 이겁니다. 힘을 얼마나 가해야 될까? 이 물체의 무게가 얼마죠? 무게가 9.8m이죠. 질량에다가 9.8 곱하기 무게잖아. 무게가 9.8이야. 좀 현실감 있게 실제로 질량을 바꿔볼게요. 자, 이 녀석의 질량이 만약에 10kg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무게가 얼마야? 무게가 98N이죠. 맞아요. 98N이 무게인 거야. 98N짜리 물체를 내가 위로 들어 올릴 겁니다. 얼마의 힘을 주면 들어 올려질까? 97로 당기면 들어 올릴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죠? 98로 당기면 딱 힘의 평형이라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들어올 수 있지? 98.00000001만 되면 찌 올라올 거 아니야. 그죠? 자, 98.000001만 돼도 올라오는 거 맞아요? 근데 과학자들이 뭐라고 약속했냐? 야 98.000001만 돼도 올라오니까 그냥 98N이 되면 올라간다고 하자.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들어 올릴 때 필요한 내 힘이 얼마다? 98N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돼요? 98N으로 당기면 쭉 올라올 거 아니야? 올라와서 높이 h, 이거를 10m라고 가정해 볼게요. 힘을 가해서 이동시켰잖아. 뭐 해준 거야? 일 해준 거야. 이 물체한테 내가 지금 뭐 해주고 있는 거야? 일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럼 일 해준 양을 구해볼까? 일의 양은 얼마야? 98N으로 10m를 끌었죠. 그죠? 이만큼의 일을 해준 겁니다. 그 일한 만큼 뭐가 생길까? 에너지가 생겨나는 거예요. 야, 너 에너지 얼마야? 네가 일해준 만큼. 네가 일해준 만큼이 얼만데? 9.8N이 왜 나왔어? 98N이. 98N은 이거는 질량에다가 중력과 속도 9.8을 곱해서 구한 값이죠. 자, 내가 가한 98N 어떻게 나왔다? 이 녀석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한 값이 바로 98N이었던 거죠. 그 높이는, 이동거리 10m는 h라고 표현하잖아. 그래서 이게 9.8m, 그죠? 이게 무게죠? 힘이죠? 곱하기 h만큼의 높이만큼 밀어준 거니까 이게 1해야 돼. 9.8mh가 얘가 해준 1해야 돼. 보입니까? 9.8m을 딱 보는 순간 이거 무게네. 무게만큼 힘 줬겠네. 힘 곱하기 이동거리. 이게 힘, 이동거리로 보여야 돼요. 1해야 됩니다. 이걸 보고서 이거 딱 봐봐. 힘, 이동거리. 1공식과 똑같죠? 이게 1공식이야.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9.8m이 내가 가한 힘의 크기고요. h가 이동시킨 거리입니다. 내가 일해준 만큼 에너지가 생겼기 때문에 9.8mh만큼의 에너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이해돼요? 이 공식이 그래서 그냥 내가 일한 양을 구하는 게 바로 공식으로 그대로 전환된 것 뿐입니다. 근데 9.8이라는 숫자를 이제 뭐라고 바꿀 거다?
그래비티, 중력 가속도. 그래서 나중에 공식을 어떻게 변형한다? 9.8 대신에 g만 쓰면 되죠. 그래서 mgh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mgh. mgh가 바로 보다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과 에너지의 관계만 알면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중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앞에다가 포텐셜 에너지 앞에다가 공간을 뻥 띄워놨어요. 보이나요? 공간을 띄워놨습니다. 공간을 띄워놨어. 왜냐면 생각해봐. 이 물체는 지표면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뭐가 커집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중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 물체가 밑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지겠죠? 안 떨어지면 일할 수 있어 없어? 일도 못하네. 중력이 없으면 이 물체는 에너지가 없는 거야. 그냥 둥둥 떠 있으니까. 이해돼요? 다시 말해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뭐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포텐셜 에너지다. 바로 중력이 있을 때만 성립하는 포텐셜 에너지라서 무슨 포텐셜 에너지라 불러준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따로 분류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자, 우리 중학교 배웠던 건 위치 에너지라고 배웠지만 우리가 배웠던 위치 에너지가 지금은 뭐다?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말했던 거구나 라는 겁니다. 그 공식이 왜 9.8 mh였는지도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까지가 포텐셜 에너지 우리 6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요 포텐셜 에너지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가 완벽하게 들어맞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배울 운동 에너지는 조금 달라요. 운동이 조금 다릅니다. 벌써 힘들어, 그죠? 운동 에너지.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까지만 소개하고 잠깐 릴렉스 쉴 테니까 힘냅시다. 자, 운동 에너지 갑니다. 운동 에너지. 3번이에요.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좀 특별한 실험을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인데 이게 뭐냐면 이만한 아직 굳지 않은 찰흙판을 한번 상상해요. 찰흙으로 낸 판입니다. 물렁물렁해요. 물렁물렁한 찰흙판을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실험 A라는 쇠구슬을 준비해요. 요만한 쇠구슬을 준비한 다음에 질량 M짜리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B라는 쇠구슬은 얘보다 훨씬 질량이 커서 2M짜리 쇠구슬을 준비해서 동시에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릴 거야. 자, 기억납니까? 두 물체를 질량이 다르더라도 두 물체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바닥에 닿을 때 동시에 바닥에 도착하죠. 동시에 바닥에 도착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이 녀석들의 속도의 증가량이 뭐하다? 똑같다. 속도 증가량이 똑같다는 뜻이야. 그죠? A의 속도 증가량과 B의 속도의 증가량이 똑같다. 다른 말로 뭐가 똑같다? 가속도가 똑같다라고 말해요. 기억납니까? 모든 물체는 지구에서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 1초에 9.8m/s씩 빨라지는 그런 가속도를 가져요. 질량과 상관없이. 다시 말해서 A라는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이 V라면 2M짜리 물체가 바닥에 닿기 직전의 속력도 얼마다? V입니다. 맞죠? 둘은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똑같아. 둘의 차이점은 질량만 다른 거야. 그 A라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와 B라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 현재 가진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겠죠. 바로 운동 에너지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쓰고요. K가 키네틱, 그래서 운동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질량이 더 무거운 녀석이 에너지가 더 많을 것 같지 않아? 그치? 아니, 같은 속도인데 M짜리가 달려오는 거랑 2M짜리가 달려오는 거랑 훨씬 더 얘가 나를 더 많이 해칠 것 같지 않아? 더 많이 무거울 더 많이 운동 에너지가 클 것 같지 않아? 그쵸? 실제로 해봤더니
에너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찰흙판을 준비했던 거야. 봐봐. A가 바닥에 빵 박히면서 찰흙판을 뿡 뚫을 거 아니야. 이렇게 쑥 밀고 들어가겠지. 얘를 밀고 들어간 깊이가 얼마인가 재봤더니 1cm 푹 박힙니다. 문제입니다. 요 B라는 녀석은 몇 cm 박힐까요? 질량이 2배야. 속력 똑같아. 2cm 박힙니다. 딱 2배야. 2cm 박히는 거야. 뭔 소리죠? 질량이 2배가 되면 에너지도 2배가 돼서 2cm라는 건 이동거리가 더 많은 거잖아. 자, 같은 힘으로 빵 부딪혀서 2배만큼 많이 이동시킨 거니까 훨씬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더 많이 한 거 느껴져요? B가 더 일을 많이 한 거 느껴집니까? 왜 일을 많이 했지?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일을 2배 많이 한 거 느껴져요? 일을 2배 많이 했다는 건 에너지도 2배 많은 거네. 질량이 2배가 되니까 운동 에너지도 2배가 많은 거네. 정확히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뭐는 질량은 비례하는구나 라는 걸 첫 번째 이 실험으로 알아낸 거예요. C입니다. C란 녀석은 저 위에서부터 떨어뜨려. 저 위에서부터 떨어뜨립니다. 얘는 질량 작은 걸 하자. 질량 M짜리 물체야. 그래서 저 위에서 붕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을 때 이 녀석의 속도를 얼마로 맞췄냐? 이 부위로 정확히 맞춰본 거야. 더 높은 곳에 떨어뜨려서 바닥에 닿기 직전한 속도를 이 부위로 맞춰준 거야. 내가 맞춰준 거야. 그리고 A하고 C를 비교합니다. 둘을 비교해요. A가 1cm 푹 박히죠? C는 몇 cm 박힐까요? 질량은 똑같은데 속력만 2배야. 과학자들이 예상하기에 야, 질량 똑같고 속력이 2배니까 2배만큼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을까? 2cm 박히지 않을까? 결과는요. 4cm 박힙니다. 푹! 무려 4cm 박혀요. 신기하다. 3부위로 맞춰볼까? 3부위로? 3부위 저 높이에서 해서 이제 D가 뭐야? 바닥에 떨어질 때 속력을 3부위로 맞추면 이번엔 얼마만큼 밀고 들어갈까? 9cm를 밀어봅니다. 어떤 규칙이 보이나요? 속력이 2배 커지면 얘에 비해서 에너지가 몇 배? 4배. 속력이 3배만큼 커지면 에너지는 몇 배? 9배가 됩니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한 실험인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정리하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비례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했던 거죠. 이 두 개의 관계식을 가지고 만든 공식이 그 유명한 운동 에너지 공식입니다. 자, 비례식을 는으로 바꿀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상수값이 필요한데 그 상수가 신기하게도 정확히 2분의 1로 딱 떨어졌던 거야. 그리고 뭐에 비례하고?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했던 겁니다. 많이 봤던 공식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공식이 2분의 1 mv 제곱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포텐셜 에너지 공식은 mgh로 구하고 운동 에너지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합니다. 앞으로는 이거 유도하는 걸 물어보지는 않겠죠? 유도하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 저 공식 알고 있니? 그리고 저 공식 제대로 쓸 수 있니?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되겠죠. 네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가 뭔지까지, 왜 이런 공식이 나왔는지까지 살펴봤고요. 잠깐만 숨 돌릴게요. 벌써 매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잠깐 숨 돌리고 좀 이따가 오늘 처음 배우는 내용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공부해 볼게요.